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대라서 그런지 여학생이 별로 없네요. 네. 근데 나는 7, 8학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저는 경제학과를 다녔는데 그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근데 사실은 그 금융 분야는 여성들이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어요. 섬세하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여성 그 비율이 굉장히 높죠. 특히 펀드 매니저인 경우 여성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반갑고요. 정확하게 내가 7, 8학번이니까 여러분들 몇 학번인가? 17. 네,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내가 옛날로 돌아갔을 때 그런 돈에 대한 관한 거, 투자에 관한 거를 옛날에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또 돈이 일하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아, 그 과거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 투자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다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아요? 코로나 전에는 이런 걸 관심이 없었죠,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왜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은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을 차리게 돼요. 고통이 그러니까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가 있죠. 그래서 페인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고통이 있었을 때 우리가 IMF 여러분들 IMF는 아직 겪으실 때는 아니지만 한국의 IMF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또 고통스럽게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돈이죠.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알게 되는 거, 투자를 알게 되는 거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불과 내가 1년 전에 내가 연대 경제학과 뭐 경영학과 이런 데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서 돈에 관한 얘기를 돈이 중요하다. 근데 80%가 잤어요. 응? 80%가 잤어요. 저 사람 왜 돈 얘기하지? 돈이 왜 중요하지? 돈을 얘기한다 그러면 괜히 좀 이상하죠. 돈 얘기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죠. 근데 돈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창업을 하기를 원해야 되고 큰 돈을 벌기 싶어야 되고 여러분 어저께인가? 어저께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가 하는 거 들어가 본 사람 새벽에 들어가 그런 걸 해야 되죠. 근데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근데 주식 가격도 10% 하락했죠. 근데 보는 관점이 나랑 너무 틀리구나. 한국 이제 매스컴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한 배터리가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다. 그죠? 별 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 핵심은 아닌 것 같아.
왜 앨런 머스크가 한국에서 안 나올까? 그 젊은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유튜브로 예? 그 자기의 비전을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못할까? 왜 전기 자동차를 한국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공대에 다니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왜 그 미국에서 나오고 한국에서는 안 나올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이 훨씬 더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그 사람은 몇백 조가 있죠, 돈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장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파괴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돼요. 플랜이 없으면 큰일 나죠. 나는 뭘 하고 싶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투자라는 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그 연대 그 후배들한테 그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 친구한테 실망했던 거는 두 가지예요. 다 잤다는 거. 그 다음에 왜 자냐고 그랬더니 고시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두 번째, 또 실망한 거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라이프에 대해서 질문이 없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질문이 있어야지. 나는 어떤 라이프를 살고 싶다. 나는 어떻게 창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다. 질문이 없다는 게 난 너무 놀랐어요. 일본에 가면 질문이 없어요. 저는 일본에 가서 일본 여러 번 갔어요. 마케팅 때문에. 우리 펀드에 투자해 주세요. 단 1전도 못 받았어요. 일본 사람한테. 일본 사람은 왜 안 될까? 결정을 못 내리는 민족이에요.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결정을 안 내리는 민족이에요. 또 결정 내리기 위해서 회의를 해. 또 그 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또 해야 돼. 그래서 평생 결정을 못하는 나라예요. 일본이.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기업이 안 나오죠. 구글이라든가 그런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죠. 근데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보세요. 페이스북, 뭐 우버, 뭐 넷플릭스.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게 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기술이지. 근데 왜 미국에서는 나오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안 나올까? 이스라엘은 많이 나오죠. 중국도 많이 나오죠. 중국도 텐센트 있고 알리바바 있잖아요. 왜 한국만 안 나올까? 신기하죠. 한국하고 일본만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작은 거예요. 기껏해야 뭐 대기업 들어가는 거 아니면 공무원 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할래? 그러면 잘 모르지만 대기업 취직시험 봐야 되죠. 시험 봐야 되죠. 그게 꿈이면 굉장히 슬프죠. 그러면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주식엔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왜 그럴까? 돈이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내가 노동력과 자본을 같이 일하게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없죠? 없을 수밖에 없지. 아직 취직도 안 했고 대부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겠죠. 돈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흙수저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실천하겠다. 어떻게 투자하겠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내 월급에 내 용돈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플랜이 있어야 돼요. 내 라이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 거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학점 좋은 사람? 아니에요. 토익 점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 하고 싶은 게 뭔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 뽑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그건 관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끊임없이 찾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경쟁력이 있겠죠. 경쟁력이 있으면 경쟁하는 사람보다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도 벌게 되고 또 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인생이 재밌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창업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한국 대학생들의 30%가 뭐 한다 그러죠? 공무원 한다 그래요. 나머지 20%는 또 뭐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편한 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택하는 거를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젊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지. 망하는 걸 두려워하면 희망이 없죠. 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망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정말로 돈이 어디서 났어요? 엄마가? 용돈 받아서? 그러면 본인이 버는 건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왜? 그럼 공부만 해요? 응? 알바를 아직 못 해봐서 알바 해야 돼요. 돈을 벌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어떤 거라도 좋아요. 돈을 벌어봐야 그 돈 버는 게 어떻게 돈을 버는 거고 그 돈을 버는 원리를 알게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뉴욕에 있을 때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었는데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해 보면 식당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가, 원가가 얼마구나,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구나, 경쟁을 어떻게 이기는구나 그런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하루라도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 경험이 나한테 너무 좋았던 게 주식 투자하는 것도 똑같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데서 일했었지. 그래서 이 회사는 원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경쟁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그런 거를 깨닫게 되죠. 내가 일본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일본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때 그 식당 주인이 프랜차이즈를 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식당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 흔히 얘기하는 대빵야끼라는 거 있죠. 고기를 바베큐 해주는 그 식당이에요. 일본에 이제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리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뉴욕에서 지점을 여러 개 내고 미국 전국에 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 예들이 많죠. 또 한국에도 들어온 걸로 알았는데 중국 식당 팬다라는 게 있죠. 그것도 박사학위 미국의 아마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던 중국 여자예요. 근데 박사학위 받아봐야
별로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그걸 때려치고 식당을 차린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 앞에. 그게 지금 전 세계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지 꼭 공부를 잘해서 내가 시험을 잘 봐서 토익을 잘 봐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안 돼요. 남들과 다른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안 돼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뭘 하면 잘할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을 하신 거를 내가 몇 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주식에 대한 거는 내가 유튜브에 많이 했을 거예요. 주식은 왜 투자해야 되는가? 주식은 간단해요. 내가 노동력이 약하잖아요. 사람은 늙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을 자야 되잖아요. 또 데이트도 해야 되잖아요. 또 친구들이랑 술도 먹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또 부자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근데 주식이라는 건 뭐지? 누가 대신 나를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 시장이라는 걸 만든 사람의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지. 그래서 주식이 처음 주식이라는 제도를 처음 생기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우리 카멜 표류기라고 알죠? 그때 그 카멜 표류기로 온 사람이 그 회사에서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시장을 처음 시작하는 네덜란드였고 그게 어디로 갔어요? 영국으로 갔죠. 그래서 그게 주식을 발전한 나라가 다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다 주식 투자하잖아요. 금융이 발전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금융 문맹률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일본하고 같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왜 한국 사람은 똑똑한데 왜 금융을 모를까.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그 주식이라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나한테 이메일이 많이 와요. 대표님 유튜브 보고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저 20% 먹었어요. 그게 나한테 그런 이메일이 많이 와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얼마 투자했어요? 100만 원이요. 그럼 20%는 얼마야? 20만 원. 20만 원 벌는 걸 너무 좋아한 거야.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카지노 갔는데 20만 원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죠.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갈 때, 잠잘 때 내가 주식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 회사 직원들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 투자해야 되지.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조금씩 5천 원어치, 만 원어치 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학교 안 다녀도 돼요. 이미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걸 해줬다 그러면 한 살 때부터 여러분들 대학교 가려고 학원 다니는 거 그거를 주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좀 젊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남들처럼 하면 안 되죠. 남들처럼 샀다 팔았다 하고 20% 버니까 좋아하고 또 20% 손해보면 침울하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뭐죠? 투기죠. 갬블링.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주식 가격은. 테슬라가 어저께 10% 빠졌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도 없었죠. 그날 또 그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발표하는 날이에요.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주식 가격이 10% 빠졌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거는 변동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이 회사가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회사가 될 거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투자하거나 어떤 주식에 봤을 때, 아, 이 회사는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10배, 20배, 100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고르는 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습관을 갖게 되면 이 라이프가 달라지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또 소확행, 그 다음에 뭐 욜로, 그런 부정적인 게 계속 나를 지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월급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취직도 너무 어렵고 또 친구들 보니까 다 그저 그렇고 선배들 봐도 그저 그렇고 나는 이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인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에 대한 플랜,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다 벗어나고 내가 지금은 내 총 재산이 100만 원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건 용돈을 받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내 라이프도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뭔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소비를 투자로 바꾸고 특히 여학생들 샤넬백 같은 거 사는 거 아니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금융 문명인 거예요. 이 돈이면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잘못 생각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여러분들보다 이만큼도 더 낫지 않아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다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려고. 왜냐면 집에서 돈을 안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될까요? 돈에서 깨달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업을 하죠. 창업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친구랑 같이 하지. 그래서 창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지역이 미국에서만 해야 되지. 시장이 크니까. 근데 지금은 시장이 하나예요. 전 세계죠. 그러면 전기차,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기차가 아니라도 좋아요. 꿈을 크게 가진 사람은 앨런 머스크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았을까? 아니죠. 꿈이죠, 꿈. 앞으로는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이 그런 꿈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누가 많으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상상력의 게임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이 회사에서 보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펀드 매니저 할 때 그런 기업 찾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더 연구하게 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근데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20% 벌면 팔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20% 손해보면 손절매하라고 그러죠.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지. 비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고르건 내가 창업을 하건 그런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그릇이 틀린 거예요. 내가 5% 벌고 여기서 3% 벌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낮은 거죠.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한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은 내가 그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주 갖고 있고 내일 2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5년 지나니까 100주가 되고 10,000주가 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그렇게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라 대신에 주식을 고를 때 제대로 된 회사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하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앞으로 취직을 하건 아르바이트 하건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펀드도 해야 돼요. 펀드가 제일 시작할 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펀드를 하라고 그랬더니 또 악플이 엄청나게 많아. 또 결국 장사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펀드가 가장 작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돈 생기면 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비를 투자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는 기쁨을 어디서 찾을까? 투자하면서 찾아요. 내가 오늘 A라는 주식을 내가 맥주 마실 돈을 안 하고 그걸로 내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은 어저께까지 내가 5주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 돈으로 샀더니 10주가 되더라. 그게 기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의 부를 계속 창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면서 기쁨을 찾아요. 오늘 신용카드로 백을 샀다. 신용카드로 내 백화점 가서 옷을 샀다. 그거를 기쁘게 느끼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돼 있죠. 부자가 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그런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 돈 쓸 일이 많아지지. 근데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 결혼을 앞둔 두 부부인데 놀랍게도 저한테 무슨 이메일이 왔냐면 결혼식 안 하기로 했어요. 신혼여행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그 돈으로 펀드에 들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으로 1,000만 원 쓴 사람과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부의 가치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소비하는 거를 투자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전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작은 돈에 집착하는 게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이 질문을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작은 돈에 집착한다는 게 작은 돈을 아끼는 거지 집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사 먹는 돈으로 펀드를 사라, 주식을 사라 하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아이 너무하다. 그거 그 정도는 써도 되지. 그게 돈의 노예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은퇴했을 때 돈이 없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돈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은 그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작은 돈을 아끼는 사람은 내가 노예가 되기 않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메일을 또 받았어요.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하루에 커피 2잔 마시는 게 나한테 너무 큰 행복을 갖다 주는데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민해 봤어요. 아, 이게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 200만 원이면은 하루에 10,000원 커피값이면 30만 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돈을 가지고 15%가 커피값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지. 열심히 일했다며요. 뼈 빠지게 일했다며요. 그거를 커피값으로 15%를 날리는 거가 누가 정상일까?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해서 느끼는 즐거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놓고 난 투자할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투자할 돈이 없다고.
그래서 부자 되는 과정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건가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인가 금방 알아요. 나 여성들 보면 알아요. 샤넬백을 들고 있으면 100%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 거다. 부자들은 샤넬백 안 사거든. 절대 안 사요. 문명이 아니기 때문에. 문명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부자처럼 보여야 되거든.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죠.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겠구나, 가난한 사람이 되겠구나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되게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 백화점에 가서 과소비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은요, 그 인터넷 주문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 주문하는 속도가 여는 속도보다 빠른 거야. 그래서 그 홈쇼핑으로 막 물건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 문맹은 질병이라고 그래요.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값 하나도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부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라. 여유자금이에요. 절대로 빚내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많은 젊은 청년들이 빚내서 한다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절대 부자는 갑자기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가랑비 줬듯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오늘 10,000원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생일날은 사랑하는 애인한테 뭘 선물해야 될까? 펀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백을 선물하고 그런 가난하게 되는 걸 선물했지만 앞으로는 부자가 되는 걸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 나도 우리 아들한테 대학교 졸업할 때 내가 베트남 펀드 사줬어요. 카드하고 내 펀드 너 이거 사줬다. 네가 20년 기다리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이걸로 끝나는 집안 너는 계속 이걸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부자라는 거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대대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부자가 돼야 되고 나도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앞으로 결혼할 상대방도 부자가 돼야 되고 그게 누가 그걸 제일 잘할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은 그 원리를 가장 깨닫는 거예요. 복리의 마법을 알고 어렸을 때도 투자하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돼요. 요만큼도 내가 농담이 아니고 요만큼도 내가 과장이 아니에요.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원칙만 지키면 돼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라. 여유자금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라. 근데 여유자금은 뭘까? 쓰고 남은 게 여유자금이 아니에요. 쓰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 50만 원 받았다. 30만 원 투자해야 돼요. 그건 내가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준 거잖아요.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엄마랑 같이 살아라. 독립하면 안 되죠. 그 월세를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집에서 밥 먹고 그리고 그 맥주나 이런 거 가능한 한 먹지 말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제일 소비가 많아요. 왜냐? 제가 돈 안 벌었거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 적어도 나는 빚은 없어야 돼요. 그런 플랜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시작을 해야 되고 당장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10,000원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앱으로 그 펀드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뭐 또 돈 많이 벌 생각 없어요.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기관 투자가 외국 투자가들이에요. 1,000억, 2,000억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10,000원 한다고 해서 내가 수수료 얼마나 될까? 근데 내 목표는 우리나라의 90%가 주식 투자를 안 해요. 90%는
빈곤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들의 대부분에 보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목표는 90%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해야 된다. 펀드를 소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펀드를 소유하는 걸 내가 목표예요. 젊은 사람들이 펀드를 소유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테슬라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면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내가 테슬라 그 배터리 데이에 봤더니 나는 어떻게 느꼈고 친구랑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친구랑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내가 저 테슬라는 저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조 단위의 회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갖는 회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 친구들 다 같이 돈 벌 수 있죠. 친구 다 같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될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조 단위의 회사가 10개가 생기고 100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되겠죠. 근데 한국이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 인터넷 제일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한 나라죠.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좁아요. 굉장히 유익한 거지. 옛날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넓죠. 그러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서로 사니까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테스트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게임 하나 뭐 나왔다. 다 하잖아요. PC방에서 하고 여러분들 방에서 하고 엄청난 인프라가 돼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인터넷 빠르고. 이제 창업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창업 마인드. 엔터프레너십이라고 그러죠. 창업가 정신. 여러분들 창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부터 고민해야지. 만약에 취직을 하더라도 내가 창업하기 위한 사전 단계예요. 내가 그 잘 모르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내가 취직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취직이 내 평생 직업이 아니어야 돼요. 창업해야 돼요. 나 혼자 하기 힘들다. 친구랑 같이 하고.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작은 돈부터 지금부터는 함부로 하지 마라. 작은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5천 원, 1,000 원을 지금부터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투자가 돼야 돼요. 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떤 종류의 주식에 투자를 해야 수익성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뭐라고 답해야 될까? 좋은 회사에 투자해. 좋은 회사. 그래서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그 어떤 공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기술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죠. 주식도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가면은 이런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중에서 공대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훨씬 더 알 수가 있거든. 상대는 그런 걸 몰라요. 실물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다. 다 들어서 알지 실제로 배터리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공대생들은 알지. 그 배터리 만드는 과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날까 내가 날까? 여러분들이 난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알겠지. 천만에. 절대 내가 요만큼도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빨라요. 왜냐? 인터넷 속도도 훨씬 빠르고 타이프도 훨씬 빠르고 금방금방 캐치업하죠. 우리가 앱을 개발했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잘 몰라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건데도 너무 힘들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질문이 없어. 다 끝났대. 그게 여러분들의 장점이에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의 파기가 필요하죠. 생각이 여태까지는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앞으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야, 나 부자 될 수 있구나.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살던 라이프는 미안하지만 접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 부정적인 거, 욜로, 그다음에 뭐 소확행, 플렉스 이런 거 다. 그다음에 인스타 다 끊어야 돼. 인스타가 이게 문제예요. 식당 인스타 가서 식당 좋은 데 가서 올리고 그러는 게 바보야. 그거는 그 돈으로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런 걸 투자가 돼야 돼요. 도시락 싸갖고 다녀야 되고 샌드위치 집에서 싸갖고 와야 되고 그 돈으로 투자가 돼야 돼요. 돈도 하나도 못 벌면서 부모님이 준 돈 가지고 쓸데없는 거 쓰는 거지. 그리고 가능하면 친구랑 같이 살아야 되고 부자가 되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 쓰는 거를 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웬만하면 친구랑 같이 살고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자유를 얻으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얹혀 살고 부모님한테 차라리 월세를 드리는 게 낫지.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주식에 투자를 해야 수익률을 많이 볼 수 있을까? 좋은 회사. 그죠? 간단하죠. 주식을 사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무엇인가요? 영업이익인가요? 퍼 이런 거는. 그 당연하죠. 그런 예를 들어서 1년에 이 회사가 돈 얼마큼 벌고 있는지 근데 이 주식 가격이 정말 비싼지 싼지 그 당연하죠.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비전이죠. 이 경영진의 비전. 이 경영진이 원하는 게 뭘까? 이 경영진을 믿을 만할까? 나는 왜냐? 10년 투자할 거니까 20년 투자할 거니까 경영진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5시 나는 새벽 4시부터 기다린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왜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고 한국 사람이 훨씬 더 기술력이 많은데 생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긴장한 거예요. 이 앨런 머스크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차를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파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훨씬 더 쉽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아,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네. 그렇게 돼야 돼요. 뭐 넷플릭스 뭐예요? 넷플릭스 별거 아니잖아요. 넷플릭스가 뭐야? 원래는 비디오 그 렌탈하는 게 미국에 여러분도 미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모든 쇼핑몰에는 그 블록버스터라는 게 있었죠. 비디오 빌려주는 거. 근데 넷플릭스 만든 사람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거다.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못했을까? 그거 충분히 한국에서 가능하죠? 근데 왜 못했을까? 상상력의 부족이에요. 창의성의 부족이에요. 나는 평생 생각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좋아서 취직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망하면 어때? 망하면 어때요? 넷플릭스 사실은 망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정이 들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창의력을 가져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창업을 원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죠. 지금 위기예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망한 게 뭘까?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돈 버는 거를 가지고도 어디에 투자했죠? 부동산에 들어간 거야.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죠. 근데 한국의 대학생들이 또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부동산에 들어갈 돈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주식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창업 작업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그런 자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험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자산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위험자산이지. 은행에 든 돈이 위험자산이죠.
이거는 나를 부자게 만드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죠. 그죠? 한국이 금융 문명국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창업하겠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공무원 하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편하게 하라고 그러죠.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꿈이 커야 돼요. 훨씬 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하죠. 여러분들 카지노에 가면은 예측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주식은 가능하죠. 내가 조금만 연구를 하면, 내가 이 회사는 보니까 기술력이 좋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그 밸류가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회사는 잘 되겠다.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회사 10년 있다가 보면은 큰 부자가 되겠구나. 뭐 여러분들이 매일 가는 스타벅스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엄청나게 돈 벌었지. 예측 가능해요, 안 해요? 스타벅스 다 친구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가 스타벅스 값 내게 하고 나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거예요. 맥주 마시러 가도 내가 오비 맥주 갖고 있다 그러면 친구한테 오비 맥주 자꾸 먹으라 그러고 돈 낼 때는 잠시 비키면 되지. 농담이지만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소비하게. 샤넬백 만드는 사람도 자기는 절대 샤넬백 안 사지. 여성들한테 사기끔 마케팅을 하죠. 그러니까 마케팅에 속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마케팅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거를 9개 사면 하나 공짜로 준다. 그런 거 속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스타벅스에서 공짜로 준다는 것 때문에 막 먹기 싫은 커피도 막 5잔씩 막 그러는 거는 이제 바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해서 정말 알지 못하지만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학생입니다. 다들 요즘만큼 장이 좋은 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와 관련이 있을 텐데 장이 좋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변동성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 재산에 내가 또 월급의 일정 부분을 항상 주식을 우리 펀드를 사요. 근데 알 수가 없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20년 투자하면 당연히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물론 망하는 회사가 있죠. 망하는 회사를 고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왜 망하는 회사를 갖고 있을까? 자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본적인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이 회사는 내가 봤을 때 기술력이 좋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요만큼만 공부했으면 망하는 회사 고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 TV에서 이거 좋다 그러니까 산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좋다 그러니까 산 거예요. 도박을 했지 자기가 투자한 게 아니에요. 인베스터가 돼야 돼, 인베스터. 인베스터라는 말은 너무너무 흥분하는 말이죠. 내가 투자가가 된 거 아니에요. 비록 돈은 10만 원밖에 투자 안 했지만 내가 투자가가 된 거예요. 익사이링하죠? 근데 사람들은 트레이더가 되려고 그래요. 여기서 10% 벌고 여기서 10% 벌고 해갖고 어떻게 보다 보면 뭐 돈 벌겠지. 그건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트레이더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인베스터. 내가 비록 돈이 1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딴 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두를 사지 못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으로 내가 주식이나 펀드를 얼마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라이프를 변하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내가 부자가 정말 되는구나.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하실 때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자녀 교육이라고 얘기할 거 없는데 나는 저는 아들 둘인데
그 내 잣대로 아이들한테 하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걔네들 라이프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난 뒤에서 있어야 된다. 애가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질까 아니면 그런 역할을 부모가 한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너 창업해 너는 취직해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녀 교육은 내가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던 기억은 없어요. 대신에 내가 나를 보면서 우리 애들이 아빠가 저런 게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알고 아이들이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너무나 부모님이 앞서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꾸 학원을 보내려고 그러고 너는 뭐 해라 의사해라 판사해라.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점, 대학생도 적은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점이 궁금합니다. 대답했죠? 오늘부터 10,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작은 돈이라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시작이 중요해요. Right now. 그리고 이미 시작했는데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건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저께 판 사람은 오늘 주식이 하락했으니까 돈 벌었겠지. 안 파는 사람보다 그죠? 근데 그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 돈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아서 자기가 성공한 것 같지만 내일 올라가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바보예요. 맞출 수 없는 거를 맞추는 거는 갬블.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출 수 없는 걸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항상 풀리 인베스트 된다. 내가 월급의 10%, 용돈의 10% 투자한다 그러면 끝까지 언제까지 투자한다? 60살까지.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건 창업을 했건 창업을 하지 않았건 무조건 일정 부분은 투자가 돼야 돼요. 재무제표상으로 좋은 회사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다. 왜 갈등을 하죠? 그래서 하면 되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데 질문이? 미래의 공학도가 가져야 될 금융 경제학적 자질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공학을 하니까 금융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은 전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학도기 때문에 공학만 알아야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넌센스죠. 전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전공은 그냥 내 교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건축을 했다. 나는 무조건 건축가가 돼야 된다는 거는 넌센스. 최근에 닥터 자르트라는 회사가 팔렸죠. 2조에. 그분이 건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더니 비비크림을 발라준 거예요. 야, 이거 팔으면 돈 벌겠구나. 그래서 살리파에서 지금 얼마 2조에 팔았어요. 상상력의 게임이지. 내가 이걸 전공했다고 해서 내가 전기공학과 전공했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죽을 때까지 전기해야 돼. 그거는 넌센스지. 거길 통해서 내가 어떤 기술은 있지만 꼭 그걸로만 내가 평생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학도라고 해서 내가 금융을 몰라야 된다는 법은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가 나는 금융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금융만 안다는 사람이 금융 알까 모를까? 몰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핵심이 뭔가를 깨닫는 능력,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금의 몇 %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내가 굶어 죽을 전까지 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옷 사는 거 안 사고 친구한테 빌려 입고 그 정도의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끄럽지가 않거든 그런 게. 나는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까, 난 주식할 돈이 필요하니까 아낄 수 있는 만큼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타지 말고 차가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차가 있으면 안 되죠. 만약 차가 있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리고 친구가 제일 영리한 사람 누굴까? 차를 가진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계속 가난해질 거고 나는 계속 부자가 돼요. 우리 회사에서도 차가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이 맨날 나를 태워주거든. 근데 자기가 가난해지는 건 몰라요. 있잖아요. 나는 차가 필요 없어서 안 샀는데 멍청한 사람은 차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나는 너무 주식을 사고 싶거든. 펀드를 사고 싶거든. 그게 나의 미래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가장 크리티컬한 변수는 뭔가요? 아까 얘기했죠. 경영진을 봐라. 그리고 그 경영진의 비전을 봐라.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비전을 회사를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저 회사 저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이렇게 할 텐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취직을 원한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 들어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또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전략을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회사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있죠. 저 회사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내가 존경한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에 기회가 많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 들어가면 내가 창업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그 회사에서 나 뽑아주면 들어가겠지. 그럼 절대로 그 회사에서 못 들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럼 그 회사가 주식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략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그 마케팅을 잘못됐다든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뽑을까?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메리츠에서 사람을 뽑을 때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저는 메리츠 펀드에 10살부터 투자했어요. 그런 사람 뽑을까? 아니면 저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전략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런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죠. 나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 회사의 CEO라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서 그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토익 잘 보면 되겠지. 난 무슨 자격 시험만 보면 되겠지. 이런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부자 될 확률이 낮아요. 마지막 자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100%. 근데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혼부부가 정말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부자 되고 싶다. 결혼식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거 너무 아깝다. 그럼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내가 신혼여행 못 가게 하거든.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그죠? 근데 요새 너무 잘 됐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이게 그 너무 잘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부자 되길 바라고요. 당장 시작해라. 그리고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그죠? 네. 반갑고요.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질문을 못 받았구나. 혹시 질문 다음 한두 개만 혹시 꼭 질문하시고 있으신 분들 잠시만요. 여기 있는 질문 커버하느라고. 그 대표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투자가 아닌 삶에 대한 습관이나 원칙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no pain, no gain이라는 게 저한테는 맞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사회는 굉장히 잔인한 사회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됐고 그다음에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됐고 또 그런 와중에서 좋은 회사를 만났어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내가 가장 그 뭐라 그럴까 리스펙트했던 회사 스카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투자 회사를 만난 게 나한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죠. 근데 그게 단순히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렇게 그 나한테 그런 게 굉장히 럭키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도 주어졌고 만약에 내가 돈으로부터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런 걸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 돈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그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돈을 일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라고 하고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살짝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되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게 하나의 일종의 뭐 인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일종의 저한테 자산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뭐 샌드위치를 싸고 다니고 뭐 계속 이렇게 아끼는 식으로 뭐 친구한테 계속 옷을 빌려 입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그러니까 안 들키게 해야지. 근데 이제 그 인맥이 이제 줄어들고 그런 기회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미국에 사셨을 때도 뭐 외롭지 않으셨나? 응? 그러니까 혼자 계속 이렇게 막 아니에요. 내가 좋은 얘기 들어드릴게. 네. 한국에 왔더니 그 우리 회사에 골프 멤버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골프 멤버십이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딱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골프를 쳐야 된다. 그래서 인맥을 쌓아야 된다. 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한테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뭘까? 나는 돈만 생기면 일본에 여행 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외국 사람 친구들을 만나서 엄청나게 배워요. 그래서 이게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나는 일단은 돈을 버는 게 더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갈 돈을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50만 원 일본 여행 가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잘못된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내가 그 자본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늘어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근데 변명이지. 나는 나를 위해서 쓴 거야. 그게 이제 소확행이라는 게 나오고 욜로라는 게 나온 게 그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1억 만든 다음에 내가 100만 원어치 놀러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근데 사람들은 나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는 게 너무 재미없잖아요.
왜 재미가 없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자하면서 느끼는 재미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회사를 연구를 해서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만 원일 때 샀는데 100만 원 됐어요. 그 기쁨이 좋을까? 아니면 내가 미리 100만 원짜리 백을 사는 게 기쁨이 좋을까? 사람들은 그 기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사는 기쁨을 느끼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 재미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월급의 10% 20%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크게 나의 라이프를 포기한 걸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위의 환경이 야 그렇게 해서 뭐해? 또 친구들이 또 그럴 거예요. 이제 부정적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난 더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커피 사 먹는 거를 아꼈다고 해서 내 즐거움이 그렇게 없어졌을까요? 그죠? 커피를 참았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큰 즐거움이 왔다 그러면 커피를 안 마시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계속 여러분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길러야 되는데 다 죽여요 중간에. 일본 여행 가야 되고 신혼여행 가야 되고 또 비싼 백을 사야 되고 다 중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투자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를 택할 거냐, 그거의 차이죠. 마지막 질문. 질문이 많아서 좋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과학과 휴학 중이고 지금 한국 전통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송창석이라고 합니다. 술을 판다. 예,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크리에이티브 디스럽션하고 뭐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현상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좀 사회문화적인 관습, 뭐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인스타그램을 한다든가 또는 트렌디를 굉장히 쫓는다든가 또 돈에 대한 경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과연 개개인의 생각의 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중요한 거죠. 나는 그게 100명이 생각하는 거 따라가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 되면 세상이 변하는 거죠. 한국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는 이유도 그거죠. 근데 다행히도 내가 6년 전에 이런 강연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이라는 거 얘기하면 대부분 자거나 아니면 동의를 안 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저는 세상을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한국에서는 지금 뭐 동학개미라든지 이런 용어가 생기고 미국도 라빈후드라는 게 유행하고 있고 일본은 안 일어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부자 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긴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하겠죠.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면? 예, 저는 이렇게 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아니면 사람들은 안 바뀐다? 이런 사회적 틀 안에서 과연 이게 개개인이 감당해낼 만한 그런 수준의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막 100억, 200억 버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나도 하고 싶지 않을까? 그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변할까? 이랬다고 해서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나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미 얘기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친구들끼리 창업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만 할 뿐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액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액션 안 하겠다 그러면 난 할 방법이 없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 한국은 일본처럼 되려고 그럴까? 그죠? 일본은 막 우동집을 6대째 하는 집이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왜 50년 전에 하던 할아버지가 하던 우동집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그거는 파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되죠.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틀에서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르고 싶어야 돼요. 다 취직할 때 나는 취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남의 밑에서 일해야 되지? 내가 왜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야 되지? 내가 일하고 싶은데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이 안 들어갈까? 미국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은 너를 위해서 일해라. 왜 굳이 남의 밑에서 일하냐? 한국은 무조건 취직하라고 가르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왜 남의 밑에서 일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창업하면 오늘 회사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죠? 근데 회사 취직하면 어떻게 돼? 안 나가면 어떻게 잘리지? 모레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왜 어떤 라이프를 택해야 될까? 창업해야 되지. 근데 창업을 아무나 못 하겠지. 용기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중국은 40%예요. 대학생 중에서. 한국 몇 프로일까? 5%예요. 중국 몇 프로일까? 뭐 40%, 50%. 미국 몇 프로일까? 이스라엘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90%예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만 유니콘 기업이 안 나와요. 전부 월급쟁이 하고 싶거든.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 낮춘 거예요. 위험을 택하는 건 즐거운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나면 안 되겠지. 지점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든가 나름대로 플랜이 있어야 되죠. 확장이 가능한가. 근데 내가 하나 뭐 창업을 해갖고 요거 샵 하나로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확장성이 있는 거 해야 돼요. 마지막 진짜 다 됐어요? 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님이랑 기념사진 하나 촬영하고 네.